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AI 캐시카우를 찾는 게 관건인데요. 고민이 드네요. 조범수 매니저님께 바로 여쭤볼지, 정종태 매니저님께 여쭤볼지 너무 고민이 되는데 그냥 방송 흐름상 조범수 매니저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AI 여기서 뻗어나갈 수 있는 다른 데가 어디라고 하셨죠, 방금? 뭐 데이터 센터지 데이터 않겠습니까? 센터. 네, 이제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드리면서 교체 주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뭐 4년에서 5년 사이라는 말씀 많이 전해 들으셨을 텐데 우리가 이미 첫 번째 데이터 센터 교체 주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사이 코로나 팬데믹 때 이미 지나갔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인텔에서 특히나 이 서버 시장의 점유율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회사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인텔입니다. 인텔이 그러다 보니까 AI에 대한 CPU 새 제품군을 출시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텔에서 내놓은 교체 연도 주기에 대한 표입니다. 어느 때가 가장 교체했었을 때 이득인가라는 부분을 얘기한 건데 전반적으로 4년 차를 이야기합니다. 2021년도를 기점으로 생각한다면 현재 2024년도까지 대략적으로 뭐 2년에서 3년가량이 지금 지난 흐름인데 이 구간부터 점차 데이터 센터 교체 주기 흐름이 돌아오는 구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이 데이터 센터 내지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해서 시장에 흘러나오는 겁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을 만들었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메타, 이전 페이스북이죠. 메타에서 이제 그래픽카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에 대한 H100이 35만 개나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점, 다른 구글, 아마존, 여러 빅테크 업체에서도 AI 서버에 대한 추가적인 확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전해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엔비디아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페타시스나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었던 겁니다. 이 데이터 센터 시장은 올해부터 해서 연속적으로 아마 성장할 시장이기 때문에 연간주 쪽으로 보시면 데이터 센터가 성장한다? 그러면 전반적인 반도체들 회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저는 정말 재밌는 걸 봤어요. 정말 재밌는 걸 봤고 이 부분은 혹시나 자녀분들을 보유래요. 보유라뇨. 주식만 하다 보니까 지금 키우고 있는 얘기가 분. 자식분들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네. 제 얘기를 꼭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방금 엔비디아 이야기를 했고 클라우드 이야기를 했고 AI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게 합쳐진 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초중순쯤에 엔비디아에서 게이밍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개한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게 공개가 됐습니다. 저도 어제 기준으로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런 지금 휴대폰 아니면 지금 앞에 있는 노트북 원래 게임을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성능이 필요해요. 그렇죠. GPU도 사야 되고 메모리도 좋은 거 사야 되고 CPU도 비싼 거 사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컴퓨터가 5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런 성능이 필요한데 이제는 그런 게 다 필요 없다.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인터넷만 되면은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진짜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구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아쉬운데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 자녀분들의 컴퓨터에 지포스 나우가 깔려 있다. 네. 당장 뺏으시길 그럼 바랍니다.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공개가 됐고요. AI 기준으로 이제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마우스랑 키보드, 인터넷만 있으면은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클라우드 서버에서 돌려줄게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미 시장 내에서 AI가 활용되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찾아 보일 수 있어요. 특히나 뭐 노동시장 쪽으로도 뭐 웹툰 쪽에서도 AI가 여러 가지 활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 그리고 회복해가는 구간입니다. 앞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구간에서 시장에 대한 기대치에 맞는 발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구간이라고 보시고 이번 남은 이벤트까지도 꼼꼼하게 반도체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I에서 파생될 수 있는 곳 바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서버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종택 매니저님께서도 지난주 금요일에 슈퍼마이크론이 하루 만에 36% 크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 네. 좀 하실 코멘트가 있으시다고 네, 맞습니다. 하셨죠? 네, 우선은 제가 첫 번째 주로에서 다뤄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하드웨어 쪽이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료 준비된 거 좀 보여주시면요. AI 이제 소프트웨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성장률이 2032년까지 23%씩 꾸준히 좀 성장한다라는 거. 근데 제가 핵심적으로 좀 보고 싶은 내용은요. 여기 보시면 이 AI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곳에 좀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교육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정보통신도 마찬가지고 방위, 국민 쪽으로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내용 보면은 법률 쪽으로도 관련된 부분들이 AI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좀 포인트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I 조금 많이 얘기 들으셨으니까 우선은 이제 슈퍼 마이크로라는 컴퓨터 주식회사가 이제 미국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작년에 474% 상장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날
30% 가까이 상승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조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지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IT 계통에서 좀 오랫동안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이 IT에 대한 중요성이 분명하게 좀 있거든요. 저는 이제 W 커머스 회사에서 좀 일을 했었는데 한 번 지금 서버가 터져가지고 몇백억의 거래 대금이 좀 회사의 손실로 잡힐 정도로 크게 좀 리스크가 있었던 정도로 그만큼 만약에 트래픽이 몰리게 되면 서버가 좀 폭발하고 터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만큼 이제 서버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좀 중요할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서버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반도체에 대한 기능 성능도 같이 중요하다는 거 포인트 있게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안정적으로 칩을 좀 공급받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으로 좀 이렇게 치환을 좀 해보자면 KINX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도 52주 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 KINX의 최대 주주인 가비아라는 기업도 주가 흐름이 동반해서 계속적으로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본다고 했을 때는 뭐 AI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고성능 반도체도 필요하겠지만 클라우드 쪽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 속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성도 당연히 필수적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려보자면 결국 이제 IT 쪽에 있다 보면은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그쵸. 민감합니다. 네, 맞아요. 유출 사고가 터지면 반드시 공시를 하고 인터넷진흥원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적인 측면도 좀 본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니어스라는 기업은 좀 대장주 주가가 좀 잘 갔고요. 사실 뭐 센지랩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위치가 좀 좋아서 모멘텀도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좀 체크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서버 관련주 그리고 보안주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조범수 매니저님, 위성통신 관련주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AI 쪽에서 물론 우리나라가 너무 인터넷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내에서도 통신이나 AI 그리고 신산업군들의 또 활약을 보셨다시피 통신 쪽이 물론 중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휴대폰으로 노트북으로 이제 어디서든 게임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그 중요한 게 하나 빠지잖아요. 인터넷. 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게 뭐 5G 다음 6G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가장 빠르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아마 위성통신이 될 겁니다. 우주폰.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신주들도 물론 같이 흐름을 맞춰는 가지만 아직 우리 여러분들께서 통신주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강하게 열리지는 않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힘들잖아요, 솔직히. 네. 네, 그런 부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저는 계속해서 올해 내에서 국내에서 들어오는 스페이스 X와 관련된 테마군들 쪽으로 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반도체랑 AI랑 그래서 연관적으로 퍼질 수 있는 게 데이터 센터 그리고 통신 쪽 스타링크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은 수익률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실까요? 지금은 사실 종목이 앞에서 좀 뭐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D램 쪽 계속 봐야 돼요. 뭐 연관적으로 뭐 에이펙트 아니면 YIK 이런 종목들 대표적으로 있으니까요. 오늘 시간에 너무 상승률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편입 종목이니까 리뷰까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왜 그렇습니까? 에이펙트 편입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에이펙트 들어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정동택 매니저님, 어떤 네. 종목 편입하십니까? 저도 뭐 메모리 반도체 쪽 계속 좀 익스포주 있는 넥스틴 기업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출 데이터도 좋고요. 영업이익률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틴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슈 어떤 게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